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한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우, 한시 멋있죠. 불경도 좋고 성경도 좋고 다 모든 경전들이 좋지만 이 또 한시의 매력이 있는데 네. 호주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가을에 어울리는 그 보름달에 어울리는 시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호광 추월 양상화 호수의 가을 달빛 들이우니 잘도 어울리고 단면 무풍 경미마 바람잔 수면은 닥지 않아도 절로 거울이여라. 요망동정 산수색 멀리 동정호의 산수빛깔 바라보니 백은발리 일청나 하얀 은반 위에 푸른 소라를 놓았구나. 이런. 네. 예. 누가 언제 이렇게 쓰신 시일까요? 이게 아마 당나라 때의 시일 것 같은데요. 작자는 미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찾아보진 않았는데 동정호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중국의 호북성 호남성 사이에 있는 큰 호수예요. 아, 이 네. 유명한 호수예요. 이 호수를 둘러싸고 왜 한국에 보면 네. 뭐 단양팔경 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팔경. 네네, 있어요. 예, 그런 팔경의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정호수 주변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팔경이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시 소재로 삼아서 많은 문인들이 이제 시 소재로 삼아서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시 소재 중에서 동정추월 동정호의 가을달이라는 시 소재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분이 시를 쓴 건데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은쟁반 위에 엎어놓은 소라 같다. 그러니까 이 네. 멀리서 호수에 보이는 산이 있잖아요. 어. 산이 달빛에 보여가지고서 이제 은은하게 이제 그 산이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소라를 갖다가 은쟁반 위에 엎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딱 그림이 그려지네요. 역시 시 하면은 은유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아는 척 좀 하면서 아니 제가 너무 이제, 티나는데. 네, 아니 중국 드라마 보면은 그때 사마천 나오는 얘기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네. 사마의. 사마의. 네, 사마의. 예. 그거 보면은 그냥 요즘 시대에 랩 같은 거 사람들이 하면서 랩 배틀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서로 대화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음료를 띄면서 서로 주고받듯이 그 드라마를 보는데 한시를 그렇게 주고받더라고요. 어떤 일어난 상황들과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 주변의 뭐 어떤 풍경들을 갖다가 그거를 말로 그냥 이렇게 우리 일상 대화체로 한 게 아니라 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배틀식으로. 그래서 그게 누가 정말 더 잘 묘사하고 잘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대회도 하고 그런 거 하던데 중국은 정말 한시 요게 네. 생활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가. 근데 그쵸. 뭐 우리나라도 역시 이 시와 관련돼서는 많은 게 있잖아요. 또 네.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쵸. 네. 한국에서도 이제 한자, 그러니까 이 시문화가 결국엔 뭐냐면 이게 문인들의 문화잖아요. 지식인의 문화라고 할 수 네네. 있어요. 네. 지식인들이 한자를 공유했기 때문에 일본에도 시가 있고 현재 한국이라고 불리는 그 이전의 왕조들에서 문인들도 한시를 썼고 이제 네네. 중국의 많은 왕조들 사이에 존재했었던 문인들도 이제 시를 썼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약간 좀 메마르니까 정서만 네. 놓고 본다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을 달빛 아래 이제 산과 호수의 그 어우러짐을 갖다가 네네. 노래한 것이 이제 의미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이번에 같습니다. 우리 그 호주다에서 캠핑 가는데 네. 거기서도 그러면 호주 달빛을 볼 수도 있을까요? 그 호주 달빛이 뭐 호수에 이렇게 비치는 뭐 이런. 날씨만 좋으면 뭐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지금 뭐 저희가 음주 방송을 하려고 지금 와인 따는 와인을 소리가 따르고 너무 크게 들린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는 이제 티를 마시면서 했었잖아요. 네. 아, 그랬더니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가 말빨이 방송이 안 된다. 딸린다. 네. 실제 또 왜 이렇게 얘기 끝나고 나서 잘 됐다, 뭐 좀 괜찮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번 거는 약간 심심하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술이 안 들어가니까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 제 생각에는 그 알코올 중독 그 편이었기 때문에 서로도 찔려서 잠시 이야기가 조심했던 참 거 어려웠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가 봐요. 잠시 조심했던 것뿐. 도둑이 재발질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당이 최근에 이제 맥주 페이레일 좀 몇 번 얘기 들었었는데 오늘은 레드와인 먹고 있어요. 물론 고기도 없지만.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어느 분 생일 파티라서 초대돼서 집에 갔었는데 이제 레드와인이 딱 있었어요.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한 잔만 딱 받고 한두 모금만 먹었는데 너무 맛이 괜찮은 거예요. 와, 뭐 깔끔하고 깨끗하다. 느낌이 딱 들었는데 애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자리를 합류해야 돼가지고 애를 밥을 먹이러 갔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 와인 두 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다 함께했던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미 이제 와인을 다 드신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보기에 진짜 맛있었나 보다. 보기에 병도 되게 좀 비싸 보이고 그리고 맛도 우리 또 원래 외관에 약하지. 네네네. 맛도 괜찮고 해서 혼자 생각했던 거죠. 아, 이거 분명히 비싼 거였다. 근데 내가 한 잔밖에 차지를 못했다. 제가 이제 술에 욕심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병 사진을 찍고 요거를 다시 사서 먹으리라 하고 막 하다가 다른 같이 하신 자리에 있던 분께서 이 와인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보느라고 또 뒤에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 출처가 지금 저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튜더 슈라즈 해가지고 빅토리아주에서 만든 것 같아요. 봤더니 알디에서 파는 스페셜 메이드 포 오스트레일리아 뭐 해가지고 알디에서 만든 거였던 거예요. 야, 저기 뭐야 그럼 호주의 그 네네. 주류계 소주예요? 일반인이 좋아하는 그런 술? 네, 가격도 12불인가? 네, 그거밖에. 아유 좋네요 저희. 안 되고. 네, 저렴하고 좋네요. 이 정도면 뭐. 상도 메달도 많이 받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이 메달이 네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입견 같은 거 있잖아요. 비쌀 줄 알았던 그 와인. 그래서 더 맛있었고 또 없어가지고 아쉬웠던 그 와인이었는데 알디 거라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맛이 확 솔직히 떨어져. 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첫 잔 먹었을 때는 네네. 뭐 그저 그렇다 했는데 두 잔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술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이게 술이 어령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아니 응. 저기 뭐야. 저도 뭐 더 고가의 술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술 저런 술 이제 살면서 많이 마셨는데 저는 이제 취한 정도가 얼마나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많이 취했을 때는 아무리 그 뭐 비싸고 좋은 술이라고 해도 그 술 이상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음식에는 잘 어울리는 술이 그렇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살기에는 또 제가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 주변 머리가 없고 네. 디테일하지 못해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항상 이런 주의여서 알아서 그건 하시면 그렇다. 될 것 같고 음식과 술 궁합 맞춰서 제대로 네. 또 장소와 사람과 네.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최적의 효과를 내게 마시는 거. 그게 첫 번째였던 전 두 번째로 이제 마시는 사람들이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정말 보기만 해도 위가 따끔따끔 거릴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랑 술 마신다면 뭐 돈페리뇽 뭐 이런 거 마시고 막 네네. 조니 워커 블루가 됐든 뭐 나폴레옹이 됐든 뭐가 됐든 크게 막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안 마셔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청취자분들께서 저것들은 맨날 술 얘기만 해. 왜 그러시겠어요? 아니 허구한 날 주제 상관없이 맨 술 얘기만 하고 이것들이 왜 이러나 하시겠어요? 네, 모든 주제에 어떻게든 술이 간혹 이렇게 양념 조미료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네. 이래서 주당 하나 봐요. 그죠. 이래서 주당 하나 봅니다. 그러면 간단히 그래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마디씩 좀 나누고 사연 들어갈게요. 네, 우리 이피드님 요즘에 편집하시느라 바쁘시죠? 네, 뭐 저는 뭐 바쁘게는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피드백을 좀 몇 군데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가장 좀 관심 있고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어찌됐든 이민 영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당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코너에서 네. 5월 첫째 주 정도에 이민생활 영어 코너를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섭외를 했고 두 분의 이제 패널 사회자분도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첫 녹음이 들어가고 방송이 되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호주다 영어 그 코너가 앞으로 우리 교민분들에게 뼈와 살이 되는 아주 유용한 코너로 자리 잡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영어. 그것도 막 욕심이 나는데. 그죠. 아이 방송이 이렇다니까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밀 보장 된다고 해서 남편과의 속궁합 사연을 올려요. 호주에 학생 비자로 와서 영주권 준비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았습니다. 영주권 받고 난 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의 인상은 남편이 대머리가 될 기질이 있어서 별로였지만 저를 계속 웃게 만드는 유머러스함과 사람을 따스하게 만드는 겸손함에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첫 관계 때 남편은 여성과의 성관계가 적었었는지 저를 높이는 과정에서 손을 달달달 떨더군요. 우픈 상황이었는데 결론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험이 적어 그러려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머리숱이 없는 남자는 정력이 강하니 좀 더 지나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잠자리 불성실에 스트레스를 여전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무는 건너뛰고 자기 혼자 불끈해서 삽입만 하려고 하고 그 시간도 짧네요. 또 사정 후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바로 트네요. 그래서 술 한잔하며 조심스럽게 잠자리 관련하여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어이없다며 저를 이상한 여자로 외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남편과의 속궁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 네, 드디어 올 것이. 네, 드디어. 야. 예, 이 두 분. 19금으로 갑시다. 19금으로. 예, 두 분은 이렇게 올 것이 왔다고 하고 저는 두 남자를 데리고 이거 사연을 해야 되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참 말이 안 통할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웠나요? 네. 전혀 네.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아, 예, 제가 생각하는 수위는 좀 높기 때문에 예, 이미 부끄러울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실지 제가 이제 받아주는 걸로 하고, 예, 우리 예,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그 사주가 왔습니다. 생년월일. 네. 네. 예, 남자분, 예, 월영님 잘 들어주세요. 네네. 남자분 바로 음력, 입력을 할게요. 네, 남자분 음력이고요. 1984년생이고 8월 27일 새벽 5시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1987년생이고 3월 1일에 오후 1시에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우후 3월 1일이요? 네네, 3월 1일 3일절에 태어나셨고 87년 87 6월 항쟁이 있었던 그 해 3개월 전에 태어나셨네요. 네, 84년 87년생 3살 차이 나시는 두 분의 네, 속궁합에 대한 그 성적인 거, 섹슈얼, 섹스, 예, 요런 거에 대한 사연이 들어왔네요. 이런 것도 명략적으로 볼 수가 있나 봐요. 근데 궁합편에서 네.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네네, 그랬죠. 예. 타고 태어난 날, 네. 그리고 타고 태어난 날의 글자 밑에 있는 글자. 여성분의 이제 타고 태어난 날과 밑에 있는 글자. 그리고 남성분의 타고 태어난 날의 그 위에 있는 글자와 아래 글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맞춰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타고 태어난 날을 가지고 비교해서 오행의 관계가 상생이냐 상극이냐를 따져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주 전체를 봐서 이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남성분과 여성분이 서로 어떤 식의 이제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소위 그 얘기하는 궁합, 겉궁합, 속궁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위에 있는 글자가 겉궁합, 아래에 있는 글자가 속궁합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이게 글자가 두 글자가 만났을 때 합이 되느냐, 합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서로 부딪혀서 충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 요 표현들이 아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선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제가 가면서 이제 네네. 좀 더 보태서 설명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월영님 뭐 메모지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적어놓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네. 그 사주를 제가 불러주시는 동안 다 네네.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뽑아가지고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면서 그 우선 여성분은 음의 불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셨고요. 네. 네, 불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셨고, 오, 남성분은 이제 음의 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오, 다르네요. 네. 불하고. 네. 네. 그러니까 오행이 명리학의 근간이 되는 음양 오행 사장 중에서 오행이 목화토금수잖아요. 네네. 나무, 불, 흙, 쇠, 물, 네네. 이 5가지가 오행인데, 그 5가지 기운 중에서 이제 이걸 갖다 또 음과 양으로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해서 10가지가 되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음의 불이 여성분이시고 이제 음의 흑이 남성분이세요. 우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조합이 음과 음이 만났으니까 어. 약간 둘이 벌써 밀쳐낸다고 볼 수 있죠. 자석으로 상상해 보시면 그죠, 그죠. 같은 극끼리는. 같은 극끼리는 밀쳐내니까. 어. 이제 거기서 벌써 이제 약간 뭐랄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약간 있는데 이게 또 큰 문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서로 이제 상생하는 관계냐 합의되는 관계냐를 따져보면. 근데 요 타고 태어나신 날의 글자만 가지고서 궁합을 본다면 여성분이 남성분을 도와주고 있는 형세예요. 나무는 땔감이 돼서 불을 살려주고 불은 다 타고 꺼지면서 재가 돼가지고서 흙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흙은 쇠를 갖다 품어서 쇠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해주고 쇠는 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서 서로 도와준다라는 이런 식으로 네네. 비유를 해서 많이들 표현하시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본다면 이제 상생 관계로 보면 여성분이 남성분을 도와주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주로 수 봤을 예, 사주의 때는 그 타고 태어난 날에 글자로만 겉궁합이 판단해본다. 겉궁합이 그렇다는 그런 거죠. 거죠. 겉궁합이. 네, 겉궁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PD님이 이제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니까 전제가 뭐였냐면 겉궁합, 속궁합을 볼 때 겉궁합이 타고 태어난 날의 네네. 그 날의 글자, 위의 글자. 그다음에 속궁합은 밑에 글자를 가지고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이라는 글자는 기라는 글자를 만나면 남성분은 기라는 글자인데 이게 흙인데 음과 음이어서 마이너스니까 자석을 상상해 보시면 S극과 S극은 튕기고 N극과 N극도 튕기기 때문에 서로 벌써 약간 조금 핀트가 안 맞으시는 부분이 있다. 핀트 이거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약간 안 맞으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이제 더 나가 보면 정이라는 불은 기라는 흙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궁합적으로는 여성분이 남성분을 갖다가 이제 지지해주는, 지원해주는 이제 보듬어주는, 품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 한 글자로만 봐서 볼 수 있고요. 부인한테 고마워해야 할 사주네요, 일단. 네. 그 한 개만 놓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네. 궁합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분이 반가울 수 있죠. 네. 그렇죠. 도움이 본인을 도와주는 되니까. 도움을 주는 글자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밑에 글자를 우선 보면 여성분은 정축일에 태어났어요. 정축. 네. 예, 축이라는 글자는 이제 한 겨울의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해월이 그 11월, 자월이 12월, 축월이 1월이니까 그 소설과 대설이 소환과 대안이 들어가 있는 가장 추운 달이에요. 예. 그 한 해로 봤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그래서 이런 추운 달에 태어나신 게 아니죠. 근데 날이니까. 근데 축이라는 글자가 이제 그런 걸 상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날에 있으니까 사실 뭐 의미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남성분은 미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셨어요. 기미 독립 선언할 때 그 기미. 감이 오시나요? 그 두 글자가 항상 같이 가는 네. 거여서 이 미라는 글자에 이래 태어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축이라는 글자와 미라는 글자가 만나면 또 충이라는 거래요. 충은 부딪힐 충. 뭐 이렇게 보는데 서로 만나면 부딪히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에 가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약간 핀트가 어긋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공교롭게도 그 우연의 일치인지 뭐 필연이진 현 단계에선 모르겠지만 여성분께서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이제 속궁합으로도 지금 부딪혀서 충이 돼서 아마 어울리지 않을 징조를 갖다가 이제 조짐을 갖다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예. 원만하신 즐거운 나이트 라이프가 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네네. 이런 이제 안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게요. 안타깝긴 한데 근데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현대 사제 용어로 까놓고 얘기한 뭐냐면 네네. 성적 취향이 안 맞는 거야. 예. 여성분이 원하는 게 있고 네네. 더 뭔가 추구하는 게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네네. 남성분의 그 행태를 보면 거의 그 중고등학생 자위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고 시식 주신 사연으로만 보면 이 남자분이 좀 매너도 없는 것 같아요. TV 보고 그러니까 뭐 바로 핸드폰 본다고. 핸드폰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알려진 매수 주문이 그 체결되었습니다. 성상담가들의 네네. 얘기를 보면 여성들은 이제 후희?
전과 후도 다 중요한데 그죠. 온 과정이 다 온 중요한 과정이 거죠. 다 중요한데 네.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그런 접근을 네.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사연에서 딱 봤을 때 되게 루드한 행태인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어떤 관계가 끝나는데 같이 뭐 계속 사랑을 더 속삭이던지 아니면 뭐 딴 얘기들을 나누든지 교감을 더 끌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컴퓨터를 틀어서 컴퓨터를 하고 뭐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행위가 다 다른데 그런 걸 갖다가 또 맞는 분을 찾으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이 상담을 네네. 주신 여성분은 명확하게 뭘 원한다는 쓰지 않으셨지만 네. 원하는 게 분명히 그런 건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또 남성분은 또 발끈하시는 것 같고 여성분 네. 이상하게 매도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맞아요. 부분이 벌써 이제 충하는 부분과 네네. 맞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여성분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다라는 네. 이제 그런 걸 표하시는 거죠. 예, 근데 네,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결혼뿐만이 아니라 네네. 꼭 성적인 만족을 남성으로부터만 구해야 될 필요는 또 없잖아요 현대 사회.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남자분을 설득하고 네. 얘기를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설득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또 거기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도 본인 스스로를 이제 올가맬 수 있으니까 이제 그죠. 다른 좋은 방법들도 이제 또 네네. 알려진 바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여기 아이를 낳아서 이제 육아를 하시고 나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보면 아기를 낳고 육아라는 가정 속에서 서로 이제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 성관계를 멀리하다가 이제 아이가 크고 그때 가서는 개인적으로 자율 행위를 한다거나 이게 더 편해지면서 섹스리스브 되는 부부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일본 다음에 한국이 성관계 횟수가 적다.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가 섹스리스브보다 뭐 이런 얘기도 일본 있고. 다음으로 일본은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이 1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대체적으로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실질적인 행위는 많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일본은 정말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메이드, 식당, 카페부터 막 옷을 입고 막 그런 거부터.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네, 다른 그 방법이. 부분을 그리고 해소할 가능성이 많이 성인 있죠. 비디오라고 얘기하는 그 동영상 뭐 그런 것도 야동. 일본은 되게 많고. 텍스도 메디케어도 가족 친구도 없다. 그래서 있다. 워홀로에 대한 의리. 워홀로의 하늘 부르리. 그래 워홀로의 친구 코와이. 안녕하세요. 호주 한인 청년 커뮤니티 코와이입니다. 알아야 쓸 수 있는 신박한 호주 생활 정보 잡이라는 이름으로 잡 워크숍을 열 계획입니다. 5월 19일 9시 반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 한인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스북 KOWHY를 검색하시거나 호주다 네이버 카페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궁아 불만족스럽다고 이렇게 보내셨지만 네. 그런 도구 같은 거 네. 살 때도 널렸고 네. 또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요즘엔 뭐 로봇 같은 비슷한 아니면 인형 같은 거 또 하다못해 많이 나오는 판국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제가 볼 땐 방법이 아주 정격이세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얘기하기 전에 벌써 딴 파트너를 찾는 분들도 지구상에는 많잖아요. 아유 널렸죠. 요즘에 그러니까, 특히 한국도 왜 애인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냥 일본에서 제가 있었을 때 이제 유행했던 단어였었는데 세프레라고 있었어요. 세프레. 뭐냐면 섹스 프렌드를 줄여가지고 세프레. 오. 그러니까 그냥 친구 목적이 섹스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서 또 이거 실험해 보시려는 분이 있을라 모르겠네. 그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한국 갔을 때 친구를 만나는데 자기는 혼우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 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아, 얘기하면서 예. 다른 걸로 또 풀더라고요. 예. 말은 참 많이 잘 만들어져요. 예, 결혼 후에 부인과의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혼후 순결. 예, 혼전 순결이 아니라 혼후 순결을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아이고, 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사이네요. 네네. 아니 근데 그거 뭐 다 취향이니까 지키시고 싶으면 지키시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행위를 하고 싶으면 이행위를 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걸리면 책임만 지면 되고 그러니까 어이. 결과가 따르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질 자세만 있으면 뭘 선택해도 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이제 더 이상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한국 한국은 사회는 없어졌죠. 그렇죠. 없어졌어요. 한국 사회는 그렇죠. 호주는 그러니까 없구나. 한국에서 호주는 그런 것 자체가 성립이 예,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선택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어쨌든 문제를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 부부 사이에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남편이 대화가 안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거 대화가 왜 안 되는가를 한번 보면 남자분이 좀 꽉 막히신 구석이 있어요. 아. 네네. 이 남자분 사주를 보면 이분이 그 신약 사주여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렇게 누르려고 들어오는 힘을 갖다가 잘 받아서 슬기롭게 헤쳐가실 수 있지가 않고 스트레스로 받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뭐랄까 본인한테 대해서 살짝 얘기만 해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됐던지 간에 긍정적인 대응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히려 여성분이 제가 볼 땐 사주가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구조가 좋으시면서 네. 네네.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흐름도 이제 괜찮으시고. 근데 궁금한 건 그 네. 사연에 보면 그 남자분이 결혼 전에는 되게 겸손하고 유머러스하고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주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 전이라고 아니면 결혼 후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꼭 사주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데 이런 점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잡기 위해서 이제 떡밥도 던져야 되고 그다음에 낚싯대도 좋은 걸로 해야 되고 미끼도 걸고 이런 노력들을 들이는데 잡고 나면 어항 속에 들어있으면 이제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비유가 뭐 이해는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령님 큰일 나겠는데 근데 여성을 지금 물고기로 비유해가지고 이거 잡혀가겠네 이거. 제가 이게 네. 맞장구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이 하다가 위험해. 그러니까 뭐냐면 동등하게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남성이 어떤 여성을 쫓아갈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자신의 네네. 여성 파트너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우리를 체면에 걸고 있네. 네네. 그 표현이 아니라 그 내용의 비유를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본인의 성적 에너지가 넘치고 이제 짝짓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을 때 수컷들이 하는 행위가 암컷들이 봤었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수컷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최선인 거니까 최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네. 이제 바닥만 바닥, 계속. 바닥만 계속 그렇죠. 가는 거지. 그러네. 그때 연애할 때 최고치를 본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 써가지고서 저 사람을 잡기 위한 최선의 모든 자신의 방법을 에너지는 모든 다 걸 쓴 거야. 끌어내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눕혔다는데요. 아, 달달달. 근데 좀 많이 안타깝다. 이분 그 사주 보면 근데 저기 뭐야 약간 그 숙기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 이것도 약간 없게 생겼어요. 그나마 힘 있는 게 와이프를 만나서 힘을 얻는 형세예요. 밑에 있는 글자 자체가 지지하는 글자여서 네네. 와이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친구 같은 와이프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간 사주 모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의 어떻게 팔자대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 사주에서는 그렇게 나왔더라도 이제 우리가 고민 상담 프로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오, 저는 벌써 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혼? 왜냐면은 아니 이혼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이제 어령님 얘기하시겠지만 아니 좋은 세상이니까 뭐 자위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계를 사시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남편과 우선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남편의 변화가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 그런데 남편이 별로 협조적이지 않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 다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주당님 말씀하신 네네. 도구 그러니까 도구 그 보조 기구 네. 아니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애인, 뭐 애인? 오빠, 네. 섹스 파트너,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네. 육아하는 과정이니까 애한테 그 영에 고스란히 갈 수 있죠.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이제 뭐랄까 혼 외에 성관계가 발각이 돼서 남편과의 문제가 갈등이 발생하면 그런 갈등 관계는 키우고 있는 자식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후에 이제 판단을 본인이 내리시면 되죠. 근데 제가 사주적으로 보면 이 여성분들의 성적 주기와 남성분들의 성적 주기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분은 이제 한참 이제 뭐랄까 그 탄력을 받으셔서 올라가시려고 하는 네네. 거일 것 같고 네. 남성분은 이제 약간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도 좀 네. 남으시긴 하셨는데 원래 원천적으로 좀 약하시긴 하지만 네. 이 흙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시면 네. 그 기본적으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좀 수기가 약할 수 있어요. 수기. 수기. 예. 물의 기운이 약할 수 있는데 물의 기운이 이제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냐면 네. 신장, 방광, 생식기 등등을 상징한다고 보면 이제 이 남성분 자체는 성관계 자체를 즐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남편과 우선 먼저 상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네.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네. 결혼 관계라는 게 사실 이미 깔 수 있는 관계잖아요. 자, 네. 본인이 뭐가 있는지 그 뭐 태도라든지 표현은 잘 걸러볼 수가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대화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대화도 안 될 정도라면 이제 고민은 다시 다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화가 안 되는 건 섹스가 안 되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화 그렇죠.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면 이거는 또 결혼 생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섹스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말이 안 되기 시작해서 섹스가 안 되기 시작한 건지는 네네.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봐서 요거는 이제 여성분께서 시도를 해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접근해서 남성분한테 얘기해 보실 필요는 꼭 있을 것 같아요. 성생활이 인간 생활 중에서 또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니까 이제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사주적으로 보면은 물의 기운을 좀 타고난 사람이 성적으로 네. 더 조금 원하거나 즐기거나 이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물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면서 물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성적으로 이제 네네. 예, 강할 수 있어요. 정력이라는 거는 네네. 나의 욕망을 갖다 통제할 수 있는 힘. 예. 그러니까 발끈해 가지고서 바로 즉자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정력이에요. 우리 어령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힘.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아주 강변하고 계시는데 기습 질문 우리 어령님은 어떻게 물의 기운 타고 나셨나요? 아니면 저는 없나요? 이런 말씀드리기 참 멋쩍은데 저는 이제 타고 태어난 날 자체가 물입니다. 제 별명이 괜히 곰탱이가 아닙니다. 저는 우루사였습니다. 별명이 우루사. 아니 무슨 저기 어령님도 자기 물에 날 태어나고 저기 근데 우리 이피디님은 사주도 안 두는데 본인이 어떻게 파악해요 스스로? 아니요, 제 별명이 우루사였다고요. 아예 앉으려고 막 들이대네 지금 앉으려고. 근데 제가 언젠가 저기 이피님도 사주 본 적이 있었는데 이피디님 봤었어요? 네, 그때 예전에 언제 술 마실 때 한 장난으로 재미로 보겠다고 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 시간이랑 다? 네, 이피님도 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렇죠. 네. 그 부인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거는 확실히. 네, 그거는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네. 섹스리스 커플이라고 답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 속궁합의 살짝 어떤 불안한데. 이 속궁합의 허구에 대해서 이 사주 이 명리학의 허구에 대해서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저희 와이프가 네. 이걸 듣고 있다면 맞아. 저 새끼 조댕이만 살아서 막 이러면서 비아냥되면 어떡하지? 맞아. 두 분이 다 물의 기운을 타고 나셨다고 늘 서로 막 앞다투어 주먹을 불끈 쥐며 얘기하셨지만 두 분 다 이제 입 조심하시는 버전으로 조심해야죠. 네, 네. 본인들 다 물의 기운을 타고 나서 왕성하지만 호주 사는 주부들의 그냥 수다 팟캐스트 호주다의 고민 상담 코너 월영과 함께하는 파란만장 사바세계에 여러분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호주살이 인생살이 산다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호주다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시고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이 시대의 진정한 리스너 월영이 당신의 고민을 상담해 드릴게요. 그 전에 궁합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새 같은 세상엔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 이미 혼전에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같이 살아보고 손잡아보고 뽀뽀해보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볼 수 있는데 그때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또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뭐 혼전에 다 속궁합도 확인해보고 그때는 좋았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반복되면서 그런 게 또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언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딱 맞을 수도 없고. 새로운 걸 추구해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속궁합은 다 맞다 하더라도 이게 단순한 어떤 일은 아닌 거잖아요. 복합적인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마음과 있죠. 뭐 네. 사고와 이런 게 다 같이 다- 들어가는 건데 관계 다 같은 있죠. 것들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좀 깨어지거나 부족하거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면 뭐 자기네들이 아무리 속궁합이 잘 맞아 그런 궁합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깨어지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안 되는 거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다른 모든 조건들이 그냥 괜찮다, 오케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성생활만의 문제라면 이제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거에서 오는 지루함, 반복되는 거에 어떤 것을 탈피해보고 싶으시면 이제 장소를 바꿔본다든지 부부 둘이서 종소 그죠, 여행을 그죠. 간다든지 아니면은 저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요번에 그 우리 저희가 호주다 팟캐스트가 준비하고 있는 캠핑을 같이 가셔가지고 캠핑지에서 사람들을 따돌리고 네. 저희 캠핑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른 그- 척 하는 걸로. 아니면은 이제 뭐 호텔을 간다든지 그죠? 그거 좋네요. 아니면 이제 남편에게 그 보조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같이 공유해서 즐겁게 해볼 수 있죠. 가진 노력이 가진 필요하다. 노력이 그러니까 네. 이것도 다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살면서 같이 노력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같이 그렇죠, 그렇죠. 노력해야지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관계가 유지되니까 이 두 분은 지금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궁합이 조금 안 맞으세요. 썩 좋진 예, 않다. 좋진 않으세요. 아마 궁합 안 보고 결혼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여성분한테는 이런 사연을 보내신 거 보면 성생활이 중요한 거니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파트너에게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서 공감대가 정 형성이 안 되면 이제 결혼 생활에서 꼭 그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만족되는 부분을 보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방법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 스스로 이제 채워보려고 하는 방법도 가질 수 있겠다. 근데 우선 대화를 시도해 보셔서 본인의 의도를 네. 갖다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사연 보낸 것도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분에게 솔직하게 네네. 말씀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지금 좀 얘기를 듣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부부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뭐 성적인 것도 남녀니까 또 많은 부분 차지하겠지만 또 살다 보면은 또 해가 거듭될수록 그것이 점점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드는 경향들도 있고 다른 것들에서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 뭐 다른 뭐 아니면 뭐 재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근데 이제 모든 부부관계가 그런 걸 다 사실 100%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그죠? 또 그쵸. 네, 필요하다면 노력을 하고 아니면 자체 해결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방법을 갖다 써야죠. 그러니까 뭐 좋은 점만 본다면 뭐냐 하면 남편이 너무 들이대가지고서 이제 진짜 진절머리를 내는 여성분들 제가 봤어요. 네네네. 예, 저도 저 아는 언니 있어요. 예. 그 친구도 너무나 왕성해가지고 우선 술 네. 담배를 안 해요. 술 담배를 안 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분은 미치려고 했었죠.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정말 우리 이제 주변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네, 저 아는 언니도 우리 본인 얘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100% 없었습니다. 우리 본인 얘기들을. 예, 저 아는 언니도 보면은 나이들도 꽤 되시는데 뭐 50대 초반에 뭐 40대 후반 뭐 이런 식인데도 남편분이 그렇게 아직도 그냥 부인분을 20대 때처럼 그렇게 원하시고 늘 근데 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저도 아시는 분일 텐데 예, 그 여성분께서도
그러니까 필링 보내는 것 같아요. 그 남성분한테. 예. 어. 혼자만의 그건 아니다. 예. 아 모든 게 네. 일방적으로. 서로 맞는다. 혼자만의 네. 막 이러면서 사랑은 착각이야. 아니라는. 아 근데 저 우리 월영님은 좀 걱정돼요. 물의 기운을 타고 정말 딱 이렇게 계시지만 입으로 기운을 다 표출하셔서 남아 계실지 참. 저희 뭐 이것도 다 제 팔자예요. 어. 다 지좋아서 하는 거지. 세상에 싫으면 하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돈벌이 빼고는. 네. 방송 끝나고 정확하게 판단을 이렇게 물어보기로 잘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요즘에 각자의 이피디님도 그렇고 각자 아니 속보들이 그런 저기 프라이빗한 거는 저기 네. 공개 방송 때 하는 걸로. 만천하에 들어놓고 대답을 빼도 박도 못하게 하게끔 네, 그때 하는 걸로. 그래야겠네요. 네. 네 어떻게 우리 세 명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피디님 속궁합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